한용운의 사랑의 측량. 측량하다라는 것은요, 거리를 재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겁고 혹은 사랑하는, 예쁨 받는 이런 것은 많을수록 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의 양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 양이 적을수록 좋다. 즉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과 전혀 다른 사랑의 의미를 제시하는 게 사랑의 측량이고요. 이 시는 자유시이면서 즉 형식이 없으면서 즉 사랑이라는 정서를 제시하고 있고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 한용운 시인은 경어책, 여성적 어조, 뭐뭐 씁니다, 뭐뭐어요 라는 경어체를 통하여서 임에 대한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며, 그 다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측량,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많으면 혹은 적으면, 많으면 안 좋고 적으면 좋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인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추상적 개념은 사랑을 즉 측량, 물리적 개념인 거리로 치환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발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독특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역설적 상황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냥 역설적 표현도 쓰는데 역설적 상황과 역설적 표현, 그러니까 역설법을 통해서 이 시 전체 맥락은 역설이에요. 그다음 표현에서, 문장에서도, 행에서 보면은 역설법이 있는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같이 사랑의 측량 한용운의 시를 같이 볼 건데요. 보기에 앞서 중요한 거 체크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당신이 있다면 당신과 나의 거리에 가깝고 그 먼 이 거리,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짧고 가깝고 먼 이 관념을, 즉 추상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거리로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글의, 이 시의, 이 서정시의 제재는 뭐냐면은 당신과 나의 무엇입니까? 거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한용운 시 대부분에 경어체를 써서 여성적 어조가, 시는 남성이지만 시를 경어체를 써가지고 시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역설적 표현과 역설적 인식이란 말이 뭐냐면 당신과의 나의 거리가 길수록 사랑에 대한 양이 짧아지고 죄송합니다. 보통 당신과의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왜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얘가 바로 통념인데, 통념이라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요. 당신과의 거리, 사랑하는 대상과의 거리고 있고 사랑의 양이 있어요. 이 거리라는 것은 당신과의 거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양인데, 이게 보통 거리가 길면 양은 줄어들고, 그쵸? 거리가 짧으면 사랑의 양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리가 길면 길수록 사랑의 양은 커지고, 사랑의 그 거리가 짧으면 사랑의 양도 적어진다. 보통은 어떻게 반비례로 생각하는데 멀어질수록 사랑이 커진다는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좀 깨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위기가요, 그 경어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여성적 어조이면서 좀 경건한 분위기? 마치 굉장히 높은 절대자라고 하면은 뭐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을 말하고, 한용우는 직업이 스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어체 뭐뭐 씁니다. 뭐뭐 비읍니다를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 거리에 뭐가 사랑이 뭐다 비례한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은, 즉 사랑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행복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그 반대라는, 사회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즉 역설적 사랑에 대해서 당신과의 거리가 멀수록 사랑이 담길 공간이 어떻게 커진다라는 거죠. 사랑의 양은 커져서, 즉 이 시적 화자가 이런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역설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큰 사랑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육행에서 보면은 적은 사랑이 화자에게 뭐를 줄까요? 여러분, 유유를 줄까요? 아니면은 행복을 줄까요? 사랑이 클수록 화자는 어떻게? 슬프겠죠. 반대로 적은 사랑일수록 화자에게 결국 기쁨을 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랑은 슬픔과 눈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적은 사랑일수록, 적은 사랑이면 당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어질수록 당신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양이라는 것은 어떻다? 사랑의 양을 알기 위해서 당신과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사랑의 양은 뭐다? 적을수록 사랑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은 첫 번째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통념을 제시해요. 일반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설적 인식을 합니다. 역설적 인식이라는 것은 얘가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역설적으로 인식한 거에 대한 여기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한 후에 시적 화자는 역설적 인식을 제시하고, 즉 여기 처음에 제시했던 그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일련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사회적 통념.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많을수록 1등급이 많을수록 행복해. 근데 화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언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간 뒤에 사랑이 더 커졌다라는,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간 뒤, 떠난 뒤에 보통 어떻게 그 빈자리에서 사랑을 느끼죠?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간 뒤에 사랑이 더 커졌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그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반박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는 분명히 당신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에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당신과 붙어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사랑의 양이야.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결과적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같이 행복을 나누고, 이것 또한 사랑이지만 그리움 있잖아요. 그리움. 결과적으로 그리움도 멀어.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것은 같이 함께 행동하면서 눈에 보이고 만나는 거죠. 근데 거리가 멀어. 눈에 볼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빈 공간을 거리가 멀 때, 당신이 눈앞에 없을 때 그리움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랑은 결과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랑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한용우님의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아픈 사랑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지리한 사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즐겁고 시상전개 방식 말씀드렸어요.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좋은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아. 이게 바로 뭐예요? 통념. 제가 아까 그랬죠? 양념이 아니고 아재의 개그입니다. 통념을 제시하면서 시상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시상의 전환이 나네요. 당신의 사랑은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요. 당신의 사랑은 어떻다? 양이 적을수록 뭐다? 좋다. 어떡해요. 뭐요? 반비례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움마저 뭐다? 사랑이다. 역설적 표현. 여기는 그냥 여기에 드러나는, 죄송합니다. 이 행에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뭡니까? 역설법입니다. 양이 적으면 당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왜? 그 공간은 뭘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리움으로 확 채울 수 있거든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어. 화자가 사랑하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용운 선생은 사랑의 대상이 그걸 절대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상징적 존재예요. 비유는 1대 1의 개념으로 쟁반 같은 달. 그럼 쟁반이 달이고 쟁반의 원관념이 바로 뭐였어요? 달이겠죠. 근데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한용운 시인이 살았는데 한용운 시인에게 있어서 이 당신이라는 것은 임이면서 조국이면서 연인이면서 부처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영론적 관점에서 깨달아 본다면 조국을 잃었잖아요. 조국을 잃어버림으로써 조국이 더 간절해지는 거죠. 조국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의 사랑이 약할수록 조국과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겠죠. 혹은 만약에 100일 동안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배우자가 아니라 그 연인이 헤어지자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그리움이 솟구치겠죠. 그쵸? 부처님이 내 옆에 혹은 절대자가 내 옆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역설적 표현. 즉 화자가 사랑하는 절대적 존재,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임이자 조국이자 연인이자 부처,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아무래도 수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당신일 수 있다라는 즉 상징적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 관념의 혹은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형상화. 왜?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잽니까? 그쵸? 근데 사랑이라는 추상, 사랑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체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이 많아진대요. 왜? 거리가 멀어. 근데 사랑이 어떻게 많아질 수 있어? 왜? 눈에 보이는 같이 함께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부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움마저 사랑이라는 거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어. 사랑의 양이 많아. 거리가 멀어. 그러면은 사랑의 양이 많아. 그거는 뭐예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사랑의 양이 적어. 그거는 거리가
그렇죠.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양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 다시 볼게요. 네. 거리가 멀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해지다? 회피할 수 있는 거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유효한다라는 거죠. 우리랑 통념하고 되게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당신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당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즉 당신과 나의 거리와 사랑의 양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다시 어디부터 할 거냐면 여기부터 해볼게요. 사랑의 양을 알려면, 사랑이라는 관념을 알려면 당신과의 나의 거리를 구체화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당신과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아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거래요. 적은 사랑은 나를 웃겼는데 많은 사랑은 나를 울렸대요. 뉘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람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눈에서 멀어지면, 그러니까 사랑의 양이 적어지면 사랑도 적어진다고 누가 그랬대요. 즉 사랑에 대한 일방적인 인식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사랑도 괜찮지 않나? 이건 한용운 시인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당신과 이별을 했군요.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인 거죠. 이별의 상황인데 날마다 나는 운대. 그 울리는 것조차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펜이 안 될까요? 네, 되네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움의 근거는 뭐예요? 얘가 맨날 운대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날마다 얘 시적 화자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우는 것조차 뭐래요? 사랑이래요.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가 여기 있으면 당신은 여기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이별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적 화자는 이거를 만날 수 없지만 심지어 어떻게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없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만날 수도 없어, 가까울 수 없어, 1%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날마다 울고 있고 그것조차 그리움이고 그것이 결국 사랑이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보통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졌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해. 근데 그거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 떠났잖아. 당신이 떠났는데 당신이 만약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처럼 완전히 멀어졌다고 하면은, 나 지금 울고 있는데 당신 그리워하면서?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틀린 거지. 왜? 난 지금 당신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즉 당신과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이 굉장히 적지만 난 당신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난 지금 울고 있잖아. 당신 사랑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어는 당신이 가신 뒤에 더욱더 깊어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화자는 사랑의 양을 아는 법은 측량이라서 당신과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시적 화자는 이별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슬퍼하고 있지만
거리가 떨어졌는데 사랑의 양이 커졌다라는 거죠. 즉 떨어져 있는 만큼 상대방과의 거리를 상대방과의 그 거리만큼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양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졌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